반갑습니다. 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어떻게 하면 임신이 잘 될 수 있을까? 또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잘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성분들이 많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 그래서 질염, 보통 이제 냉대하라고 얘기하는 여성의 비생리적인 그런 어떤 분비물, 이것이 있을 때, 또 자주 있을 때, 또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발할 때 임신을 어떻게 분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피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은 왜 임신에 불리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턱 밑에 여드름. 여러분들이 뭐 턱 밑에 이렇게 여드름이 있으면 자궁이 안 좋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한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고 정말로 임신에 불리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픈 그런 부분들이 질염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의 모든 부분에 당연히 염증이 올 수 있겠고, 또 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으로의 입구,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질의 염증은 보통 이제 냉이나 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냉은 뭡니까? 말 그대로 찰냉자 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건물로 따지면 이 여성의 생식기에 해당되는 곳이 지하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하실이 차고 습하면 곰팡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곰팡이에 의해서 곰팡이가 부산물, 그게 질 분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 분비물이 많을 때는 당연히 질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질 쪽으로의 정자의 유입,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왔을 때 정자의 어떤 생존 환경도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정자가 자궁 쪽으로 진입하는데 당연히 방해가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질 분비물의 자궁의 경부를 공격을 하면 자궁 경부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뭐 자궁 경부가 이제 세포가 막 변하겠죠. 그래서 뭐 장상피 화생이다, 또 자궁 경부 이형성증이다. 이게 심하면 자궁 경부 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비물이 자궁의 내막 쪽으로 침투하면 자궁 내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나팔관을 들어오면 나팔관의 염증, 골반의 염증, 이렇게 연쇄적으로 파급이 돼요. 그러면 나팔관 같은 데 염증이 생기면 나중에 나팔관이 뭐 우리 속된 말로 떡이 된다 그래. 그래서 여기에 나팔관에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자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정자가 통과 안 되니 당연히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약에 수정란이 만들어진다 해도 또 수정란의 이동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염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이런 어떤 임신에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차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질만 차다고 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자궁도 차고 나팔관도 차고 차갑다. 차가우면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임신에 불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된 질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서양학적으로는 곰팡이 잡는 약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무좀이 걸렸을 때 무좀약, 곰팡이균을 잡는 약을 쓰죠. 항진균제. 그래서 이 질염에도 똑같은 항진균제를 쓰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곰팡이가 막 생겼을 때 우리가 막 걸레로 닦고 막 곰팡이 잡는 그런 약을 뿌린다고 해서 다시 안 생기는 거 아니죠. 다시 생기거든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환기와 통풍을 잘 시키고 따뜻하게 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도 이 하복부 쪽, 특히 질이나 자궁 쪽으로 환기 통풍이 잘 되고,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줘야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성 재발성 질염, 또는 질염이 또 방광까지 연관해서 방광염까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냉, 질염, 또 이런 것들이 반복성으로 재발성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임신에 매우 불리하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이 부분을 또 치료가 굉장히 또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 한의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인들이 정말로 경무에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SNS 뭐 이런 인간관계 소통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기운이 딸리고 해서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뭐 피로 증후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피로가 임신에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뭐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럼 왜 불리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이 필요한데 서로 생각이 나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려면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힘이 있어야 서로를 생각을 하고 또 부부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정말 부부들이 되게 이제 맞벌이들을 많이 하고 또 직장에서 속된 말로 탈탈 털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번아웃 신드롬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소진되고 탈진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신의 활력을 찾고 이 피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자, 아이들 어때요?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요. 막 들썩들썩 하죠. 그래서 막 날라다닌다 그래.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앉아야 되고, 누워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피로가 없다는 것은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내가 젖은 물솜, 솜이 젖은 물 같다. 물에 젖은 솜 같다 해서 기운이 촥 늘어지죠. 여러분들 술에 취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 들어보세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기운이 아래로 쭉 쳐져 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중력의 방향으로 땅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날아갈 듯 가볍다. 솜처럼 가볍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 이 피로가 매우 중요하다. 피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흔히들 뭐라고 하죠?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필요하다고 해서 간 기능 검사하면 나쁜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이라고 하는 건 한의학에서 혈액을 저장하는 탱크라 그래요. 그래서 좋은 혈액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고 그 산소가 우리 몸에 온몸으로 잘 돌아다닌다면은 우리가 적혈구가 산소와 결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이 몸에서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우리가 흙을 뚫고 싹이 튀어나오는 이런 생장, 이런 새로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기나 활력, 이것을 보강하는 방법들, 우리 한의원에 오면은 원기를 보강한다, 또 혈액을 보강한다, 순환을 개선한다, 기운을 돋게 해준다, 양기를 상승시킨다, 이런 개념의 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무조건 한의원에 오셔서 생기를 되찾아서 건강한 임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피부가 안 좋아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유독 턱 밑에만 이렇게 여드름이 있다거나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이 생기 전후에 많은데 또 생기 전에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생기 전에는 자궁적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내막을 충분히 부풀려서 이 내막에 우리 수정란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임신을 위한 준비는 자궁적으로 혈액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혈액이 충분할 때는 그쪽으로 보내고도 남는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부족한 경우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인 손발끝, 그 다음에 얼굴도 심장에서 거리는 짧지만 중력을 거슬러서 올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순환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 전에 혈액이 부족할 때, 또 생리혈이 막 빠져나갈 때는 당연히 컨디션이 좋지 않겠죠. 그럴 때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락적으로도 인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임신을 주관하는 맥이다. 그래서 인맥이라고 하는데, 이쪽 앞쪽에 이제 생식기부터 우리 아랫배를 통해 가지고 쭉 가슴을 통해서 우리 턱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맥이 임신을 주관하는 인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임신의 맥이 임신을 주관하는 그런 맥이 좋지 않다. 결국 하나의 사인이죠. 척도가 되고. 그래서 이 턱밑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임신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몸에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의원에 이제 임신을 하러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턱 밑에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혈액을 늘려줘서 순환을 개선하면 얼굴에 피부도 좋아지면서 그 피부가 좋아질 때가 바로 바야흐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턱 밑에 여드름이 있는 경우, 트러블이 있는 경우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임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 중에서 질염, 이게 반복성으로 재발성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과연
임신에 불리할까 아니면 유리할까? 당연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반복성 재발성 질염의 원인 그리고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피로를 호소하는데 이러한 피로라고 하는 것은 혈액, 간장의 혈액이 부족해서 순환이 저하되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턱 밑에 여드름이 있을 때 이것은 순환혈액이 부족하고 기운이 딸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 임신에 매우 불리하다. 또한 이런 것들이 생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염, 그다음에 피로, 또 턱 밑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원인 그리고 치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한의원에 오셔서 명백하게 치료를 받은 후에 임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